2025년 초 미국 F-16 전투기와 예멘의 후티 반군 사이의 홍해, 상공에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전까지는 무인 드론이나 상업용 선박만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유인 미군 군용기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해역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전투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빗나갔고 조종사는 성공적으로 회피 기동과 대응책을 펼쳐 전투기를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지역 내 지배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태의 격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한 후티 반군의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비극적인 인명피해와 더 광범위한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유인 전투기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선택은 그들의 자신감, 정교함, 그리고 대담함이 커졌음을 보여주며 군사 전술에서 우려스러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들은 이란에서 제조되었거나 개조된 것으로 예멘 내에서 테헤란의 영향력과 기술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협 신호였습니다. 미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강력한 보복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미 해군 군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후티 미사일 발사 기지와 예멘 내 주요 작전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고 미군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압도적인 무력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보복과 억지력 모두를 위한 것으로 미군의 군사적 우위와 자국 인력 및 자산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전략적 파장은 단순한 군사적 교전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후티가 미군 유인 전투기를 겨냥함으로써 미국은 홍해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군사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진영을 재조정했고 정보 감시 정찰 ISR 임무가 더욱 강화되어 추가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려 했습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운과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서 더욱 불안정한 분쟁지로 변모했습니다. 해운사들은 항로를 변경했고 보험료가 상승했으며 외교적 압박도 커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은 예멘 분쟁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중동 전역의 권력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후티 반군이 첨단 무기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이란의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워싱턴의 군사적 대응은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미국의 이익과 인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위협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번 사건은 경각심과 동시에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사일 공격이 미 F-16에 실패하자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했다는 핵심 서사를 담은 영상과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과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위기관리와 힘의 과시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극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의 중동 개입과 이란의 야망에 의해 촉발되는 대리전 격화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실패한 공격과 그에 이은 보복은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유인 항공기를 최대한의 힘으로 방어할 것임을 선례로 남기며 향후 후티 반군이나 그 대리 세력의 행동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한층 높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새로운 한계를 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이반자, 군사 전략가, 그리고 정보의 밝은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억지력과 긴장 구조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갈등이 얼마나 쉽게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 달려 있습니다. 조종사의 생존, 신속한 보복 공격, 그리고 공격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를 것이라는 명확한 시위가 그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전의 치열한 전략 게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 전략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한데 모입니다. 홍해와 그 너머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군대를 보호하고 해상 교통로를 유지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에 단호한 힘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미사일 교환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사실상 중요한 세계 지역에서 통제권, 영향력, 그리고 안보를 둘러싼 지속적인 투쟁의 중대한 한 장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관찰자들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를 던집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려면 동맹의 복잡한 망, 대리전,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권력 이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초 미국 F-16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의 실패와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격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사건은 후티의 새로운 역량과 결의를 드러냈고 미국의 분명한 군사적 대응을 촉발했으며 홍해에서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계에서 단 한 번의 공격 행위가 파장을 일으켜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 주목, 분석, 그리고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상기시켜줍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홍해는 최전선이며 후티는 떠오르는 위협이고 미국은 자국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과 끊임없는 긴장이 현대 중동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은 면밀한 주시가 요구되는 시기이며 긴장과 생존, 권력과 그에 따른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자체는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수년간 메아리칠 것입니다. 2025년 2월 홍해 상공에서 미군 F-16 전투기와 MQ 구리퍼 드론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세력이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지역 안보에 도전장을 내민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고 단호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중동의 권력 구도를 재편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후티 세력은 홍해를 순찰 중이던 미군 F-16 전투기와 MQ 구리퍼 드론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가까스로 피해를 입지 않고 탈출했지만 이번 공격은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로 전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홍해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동맥으로 이곳에서의 어떤 교란도 세계 경제와 지역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은 후티와 이란이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위험이었으며 이처럼 대담한 공격은 반드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며칠 만에 워싱턴은 외교적 군사적 준비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를 다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제재와 군사 타격을 포함한 더 강경한 조치를 위한 법적 정치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정보가 쏟아졌고 군사 자산이 재배치되었으며 전략적 선택지들이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자산에 대한 공격이나 국제 해상 운송로에 대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미국은 러프라이더 작전을 개시하여 예멘 전역의 후티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드론 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하고 해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중동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규모의 미군 군사 작전으로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목표는 후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홍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며 이란의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에서는
이미 190건이 넘는 상업 및 군함에 대한 공격이 기록돼 있었으며 이는 중요한 무역로를 위협하고 국제 안보를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정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력과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후티의 추가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연된 외교 대신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공습 이후 며칠 동안 미군의 공군 및 해군 작전은 강도 높게 계속되었으며 후티 세력에 상당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후티의 지속적인 공격이 테헤란의 직접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 구조는 압박의 범위를 예멘을 넘어 확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후티가 미국 및 세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공습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러한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영국이 이 작전에 합류하여 후티 표적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고 이는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연합 구축은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분산된 적에 대한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공동행동은 후티 위협이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통된 우려임을 보여주었고 홍해 위기의 글로벌한 이해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참여는 이 작전에 무게를 더해주었고 이란이 지원하는 불안정화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제시했습니다. 수주간의 집중적인 공습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6일 오만이 중재한 휴전을 이유로 미군 작전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미국과 연합군 자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홍해 해운로에는 상대적인 평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휴전 합의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이 지역의 복잡하고 중첩된 분쟁 양상을 반영합니다. 이 휴전은 후티와 미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에 일시적인 중단을 가져왔으며 군사 작전과 외교적 노력이 결합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둘러싼 더 큰 투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국제 해상로를 방어하고 자국 군사 자산에 대한 공격에 단호하게 보복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러프라이더 작전은 후티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세계 무역의 필수적인 취약한 안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란에 대리 공격이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작전은 지역 위기 관리에서 연합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참여는 정당성과 작전 능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란과 그 대리 세력에게 그들의 행동이 통합된 반대에 직면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군사 전략의 이면에는 인적 대가가 존재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예멘의 민간인들은 교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쟁은 지역 안보와 인도주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그 이해관계가 분명합니다.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더 큰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에게 이번 공격은 권력을 과시하고 현상 유지를 흔들기 위한 도박이었으며 미국의 대응은 이러한 도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초후티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을 결합하면 비대칭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연합 구축은 복잡한 지역 분쟁에서 정당성과 작전 성공을 강화합니다. 셋째, 이란과 같은 국가 후원자들에게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대리전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홍해 지역의 불안정한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긴장은 여전히 높아 미국과 동맹국들이 적대 행위의 재발을 막고 중요한 무역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일지에는 급격한 긴장 고조, 단호한 군사 행동, 그리고 전략적 외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단순한 즉각적인 보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위를 확립하고 국제 규범을 보호하며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 넓은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며 단 한 번의 미사일 공격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줍니다. 미국은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할 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분쟁의 생생한 예시로 신속하고 정밀하며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 상세한 분석은 사건의 순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논리, 즉 긴장감, 이해관계, 그리고 변화하는 위협 속에서의 전략적 이익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후티 반군을 상대로 사용된 미국 무기의 위력은 현대 전쟁을 혁신시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후티 반군이 미국의 이익과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의 대응은 정밀함과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수행한 역할은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자 분쟁 지역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발사되어 적의 레이더 아래로 낮게 비행하며 탐지되지 않은 채 목표물을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견고하게 방어된 벙커나 지휘소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정밀성을 갖춘 무기로 힘의 역학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의 놀라운 사거리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현대형, 특히 블록 IV와 최신형 블록 V는 최대 800km, 즉 약 120마일을 비행할 수 있어 미군이 적의 방공망 훨씬 바깥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약 400km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미국은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안전하게 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인명 위험을 줄이면서도 치명적인 타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거리는 전략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적의 시설이 아무리 깊숙이 숨겨져 있거나 견고하게 방어되어 있더라도 토마호크는 예고 없이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 후티 반군의 기동이나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미사일은 전력 증폭기 역할을 하여 직접적인 지상 교전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현실적인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토마호크의 탄두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약 0파운드, 즉 453kg에 달하는 고폭탄 탄두는 견고한 표적, 미사일 발사대, 강화된 벙커, 지휘소 등 후티 반군의 작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점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변형 모델은 분산된 병력을 겨냥한 자탄이나 강화된 지하시설을 관통하는 관통 탄두 등 특수 목적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력은 정밀하면서도 압도적이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확성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진정으로 뛰어난 부분입니다. GPS 항법, 관성 항법 시스템, 지형 윤곽 일치, 털컴, 그리고 디지털 장면 일치 지역 상관, DSMAC 기술을 결합하여 목표물의 오차 범위 5m, 약 16피트 이내로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성 덕분에 미사일은 의도한 지점에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 성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형 변형에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운용자가 비행 중에도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상황이 변할 경우 임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후티 분쟁과 같은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이러한 적응력은 미사일을 실시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전술 자산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스텔스성과 생존성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상에서 30, 9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지형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레이더 탐지를 피합니다.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은 적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비록 아음속, 약 시속 880km 마하 0.75로 비행하지만 이 속도는 효율성과 스텔스성을 모두 만족시켜 기습 효과를 해치지 않으면서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신형 블록 V 마리타임 스트라이크 토마호크는 다중 모드 탐색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활용해 이동 중인 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미사일을 다목적 무기로 만들어 해안의 후티 미사일 발사대든 해상의 적 함정이든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작전적으로 토마호크는 후티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들은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정밀성은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후티 작전의 필수적인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지휘 거점 등 곳가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물리적 파괴를 넘어 토마호크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들에게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고 없이 핵심 자산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적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들의 작전 계획이 복잡해지며 갈등을 확대하려는 의지도 약화됩니다. 토마호크가 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부터 적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국 군사기술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조사인 레이시온에 따르면 토마호크는 장거리 정밀 타격과 치명적인 파괴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현대 해상 및 지상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브리테니카는 토마호크가 정밀 타격을 통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무기로 진화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전이 후티 반군과 같은 비대칭 분쟁에서의 작전 성공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멘과 그 주변 지역에 이러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큽니다. 후티 반군은 민간 및 군사 목표물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반복적으로 감행하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공격은 제재 없이 계속될 것이고 적대 세력은 더욱 대담해지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정밀하고 신속한 강력한 타격을 제공함으로써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미사일은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결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지역 안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전개 상황을 주시하는 이들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안정, 중동의 세력 균형, 그리고 복잡한 분쟁에서 미국 군대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주목한다는 것은 정밀 타격 기술이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대립의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티 반군과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토마호크 미사일은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첨단 기능, 장거리 사거리, 강력한 탄두, 정밀한 명중률, 그리고 스텔스 성능은 실제로 전장을 변화시킨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무기가 주는 심리적 작전적 효과는 적군의 사기와 조직의 파장을 일으키고 동맹국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선두로 한 미국의 무기들은 후티와 같은 집단을 상대로 전쟁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힘과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최종적으로 토마호크가 후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맡은 역할은 미국 군사력의 본질, 기술적 우위, 전략적 도달력,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밀 타격 능력의 궁극적인 구현체로 전쟁의 양상과 해결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위협의 세계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정책 결정자와 지휘관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마호크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역량과 미국 군사 혁신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토마호크가 후티에 맞서 보여주는 위력을 생각할 때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억지, 정밀함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계산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기체계는 현대 전쟁의 막대한 이해관계와 미래 전장을 이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후티에 대해 행사하는 힘은 이 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도달 범위, 정확성, 그리고 막을 수 없는 힘의 이야기이며 중동을 넘어 전략적 환경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예멘의 후티 운동 사이의 불안정한 휴전은 중동 분쟁의 불안정한 한 장을 새롭게 정의했지만 결코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2025년 6월 현재 양측은 긴장된 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잠잠해졌지만 다시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오만의 중재로 5월 초에 성사되었으며 이는 후티 미사일 기지와 군사 지휘센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끊임없는 공습이 거의 2달간 이어진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휴전은 상호 필요와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된 전략적 일시정지였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한 공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휴전이 미국과 후티 양측 모두에게 전술적 승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예멘의 복잡한 전쟁에 더 깊이 얽히고 막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억지력을 회복했고 중요한 홍해 해상로에서 상업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휴전에도 불구하고 해상 교통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불안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후티는 미국의 공세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해 국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전쟁의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평온 아래의 불안정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휴전은 홍해에 있는 미국 선박과 자산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만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누락은 워싱턴과 예루살렘 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